보수연합입니까? 중도통합입니까? 정계 개편 시나리오만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지방 선거 전에 정계 개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넬 보실까요?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사당 체제입니다. 지금 그 정계 개편으로 또 이어지는 건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2+2+2+ 회의를 갖자. 팔을 벌리고 다 오세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에요. 정당도 아니에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았나? MB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두 당은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협력 중이지요. 우리는 이럴 게 없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공대표 졸렬하다. 박지원 의원 바른정당과 연대라니 이게 전응아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체성 짓밟히면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태경 의원 국민 바른 선거연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분요? 그건 지역 패권 청산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OX로 먼저 그 판넬 내려주시고요. 오신환 의원님. 네. OX로 먼저 하나 여쭙고 그다음 질문에 대한 보수대 통합인지 국민 바른 통합인지 민주국민 통합으로 가는 것인지 야당발이라고 해도 맞나요? 하여튼 정계 개편 전망을 여쭤볼 텐데 OX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없다.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내년 너무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계 개편 있다 O 없다 더 이상 X.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다 하셨죠? 네. 정계 개편. 둘이 하나 보네. 이게 지금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들어오기 전에 어느 쪽이 지금 없다야 누구는 왜? 하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내막을 좀 더 들어보고 자 들어보시죠.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긴데 뭘 연대한다는 거예요.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데가 있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겠다고 수차 연락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와 어떤 자리에서든 만나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우리 두 당 간의 협력, 연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의차 예방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런 아주 결렬한 작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확인하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박영진 의원 어떻게? 예. 뭘요?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 들으시면서 예. 어디를 나갈 데가 있다 그러는데. 나갈 때 있다 그래서 어디를? 민주당이에요? 그러게요. 저희들한테 노크도 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생각이 워낙 이렇게 수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정치 구단이시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있어요? TBS인가요? 교통방송 교통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보니까 교합을 해서 20명 넘게 해서 무슨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같은 당에 있지만 그분을 누가 몰아세웁니까? 그리고 정체성을 휘두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른정당하고 선거연대라든지 정책연대 논의를 하자는데 왜 정체성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세요? 원로신데?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뭐 신모 원료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지만 제가 뭐 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면 제가 패널에 쓴 걸 얘기를 하면은 선거가 정계 개편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정계 개편이라는 말 자체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패할 게 이대로 가면 패할 게 분명한 선거를 그냥 치르는 선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제가 정당은 없어요. 네, 네, 제가 네, 오랫동안 그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맞아요. 경험을 해본 결과 그래서 반드시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구도에서 치르게 될 것이고 중요 정당은 분명히 3개 이상, 3개다. 세계라고 하면 3개 뻔하네요. 정당이 바른 치른다. 정당하고 어떻게 합치셔요? 네. 언제? 최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 다 못해서 자세하게 좀 조금 더 기회 드릴게요. 변해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저는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리 배치가 잘못됐다니까 왜냐하면 저쪽으로 같이 모여 앉으셨어야 지금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피로도는 분명히 계속 쌓여갈 것이고요. 과거에 국민들이 주문했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금 분명히 니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당연히. 측면에서는 저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분명히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우리 단순히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순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지는 기계적 통합을 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력을 갖는 새로운 세력의 제3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필요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가능성은 이제 예.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 들이시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하면 몇 석이 돼요? 지금 아니, 현역 의원은 쉬운 확실히 한 51석이 되죠. 쉬운 한석이 되죠. 아니, 박지원 의원은 나가신대잖아요. 91석. 그럼 50석이 되는 거죠. 에이,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거지 뭐. 안 나가세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저는 저 여당으로서는 이 151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51이 되면 정계 개편으로 가는 통합의 길을 가는 정의당 수 6석이 있지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른바 뭐라 그럽니까 그 협치 연대 이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매직 것처럼 넘버가 150. 과거 새누리당이 150석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단순히 법안은 어렵지만 예. 사람을 쓰고 말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50일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정계 개편의 어떤 방향으로 여당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리 돼도 저리 돼도 150일이 안 되면 그냥 서로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2+2+2+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정계 개편보다는 서로가 한 방향을 틀기 위한 고민들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로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자리 배치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하고 장재원 의원 이쪽으로 몰아서 같이 싸우게 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저쪽으로 몰아서 얘기를 좀 깊게 해보시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니고도 대화할 때 너무 맞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으면 못 싸워요. 화이팅이 안 생겨요. 제가 좀 어제 떨어져요. 그 SNS에다 그러고. 글 올렸는데요. 좋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남녀가 사랑하면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구도에 세게 있어서 가네. 예,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자라는 어떤 의기투합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보수 재건하느라고 이 다른 당에 눈 돌릴 시간이 없어서 몰랐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통합되겠네요. 통합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새로운-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도 다른 주제에는 쉴 틈 없이 등장하시는데 난 왜 안 나와요? 제가 아직까지 분석이 좀 덜 됐기 때문에 뭘 분석 중이냐? 나뭐 아니 근데 이제 무슨 바른정당 고민하시는 거예요? 사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통합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문을 초에 닫았잖아요, 이미. 문을 예, 닫았다며. 문을 닫은 걸 떠나서 제가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재원 의원 막차 타신 거예요. 그런 거 안 받는데잖아요. 그래 막차가 아니죠 저는. 왔다가 간 첫 차에 어쨌든 12월 초까지 당협위원장 개편이 되거든요. 그렇죠.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되면 네. 추가로 오시면 그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을 또 바꿔야 되는 그거 상황이니까 어려울 거요. 그거는 지방선거까지 그냥 아마 바른정당과는 힘들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어떤 통합도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 네. 민주당도 그렇게 썩 녹록해 보이는 않는데 저는 이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남의당 얘기지만 어쨌든 이 통합의 어떤 고리라는 게 안보 정책 부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아니,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모 기자한테 어저께 유승민 대표가 기자 만찬을 했는데 많은 기자들이 갔는데 안철수 의원이 안보 문제만 얘기 나오면 자꾸만 동문서답을 한다. 정말 답답해 죽겠다면서 좀 격정을 토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전해들은 아니, 아니, 얘기하시고 그런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면 웃겨. 두 분이서 하더라도 더요 그냥. 그게 아니고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저럴 줄 알았어. 아유. 이 노선 자체가 맞지 않는다면 일단 저는 뭐 어쨌든 뭐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지 않았으면 잘 좋겠는 되시기 희망의 바라겠습니다. 표현 같은데. 중매 좀 놔요 좀.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끝난 거예요, 이거? 좀 안 됐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니, 전혀 정말 잘 됐으면 네, 좋겠어요. 네. 당사자들 얘기를 그래서 3당이 들으세요. 좀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정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일단-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노선이 있고 이 중간 지대에서 좀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면 저희들은 오늘 정치가 아침에도 발전되겠죠. 얘기가 나왔지만요. 21일인가 의원총회 한다면서요, 다음 주. 21일 날요. 네. 21일 의원총회 해서 예, 예. 이 분야도 토론하고 이제 그 예산안 그 쟁점 법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예. 민감한 시기가 됐으니까 예.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요거 시간 끝나기 전에 요걸 좀 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내용을 차가운 사정의 겨울바람이 여의도 정가를 먼저 아주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 의원님들 관련된 얘기라 좀 거북하실 텐데 전병헌 정무수석은 결국 청와대에 사의 표명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원유철, 이제 이우현 등 이제 의원들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전방위 정치권 비리 수사, 여야 누가 치명타를 입을지 이 상황에 대한 짧은 평을 부탁드리면서 그냥 안 쓰셔도 돼요. 말씀으로만 해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야 정치권을 옥죄는 전방위 수사, 사정한파 강타한 여의도 상황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 대통령께 누를 끼쳐 참담하다. 그러나 어떤 불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유철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떤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우현 의원 억대 불법 금품 거래 의혹, 딸 결혼 비용 7천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까지 갚았다니까요.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병헌 사의 표명 결정을 존중한다. 자유한국당은 전병헌 사퇴 당연한 수순이다.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전병헌, 원유철, 이우현. 이거 비리사찰 공화국이 돼가요. 들어보시죠.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지 뭐 편하게도 말씀하시죠. 최명길 의원. 예, 순서대로 이쪽에서 하면은 예. 아마 저게 결국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수사를 받고 뭐 어떻게 처리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특히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비된 상태는 아니었겠지만 예. 그래도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예.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참모로 들어갔던 건데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청와대 오기 전의 일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에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그렇다면은 상당 문제가 있고 사실 검찰에서 이 수사팀들이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은 굉장히 느긋하다고 하는 게 검찰 출입 기자들의 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청와대에서 검증 책임 문제가 또 나오게 될 것이다. 두고두고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 의원도 짧게.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권에 대한 적폐, 여기서부터 출발한 모든 내용들 저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이걸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정치 권력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정치권은 자기 반성하지 않고 무슨 왼팔에 암세포 오른팔에 다 있는 것들을 왼팔만 도려낸다고 해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소위 말한 친박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문제들 그리고 지금 전병헌 수석의 경우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큰 정치적 부담으로 저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런 비리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도려내서 해야 된다고 전방위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병헌 수석의 수사를 가지고 여야 간의 균형이나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아까 우리 최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은 이 정부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참담한 수준인지를 얘기해 주는 건 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영진 의원도 한 말씀. 어쨌든 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네. 그 여든 야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예. 권력이 국민의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뭐 이탈해 있는 다른 그런 공간이 아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원칙적이고 그야말로 인정 사정 없는 사정으로 예.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약속하신 대로 지진 재난 대비에 장기 과제를 푸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때가 있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겠다고 수차 연락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와 어떤 자리에서든 만나서 앞으로 국회에서의 우리 두 당 간의 협력, 연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의차 예방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런 하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내막을 좀 더 들어보고 자 들어보시죠.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긴데 뭘 연대한다는 거야.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보수연합입니까? 중도통합입니까? 정계 개편 시나리오만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지방 선거 전에 정계 개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넬 보실까요?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사당 체제입니다. 지금 그 정계 개편으로 또 이어지는 건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2+2+2+ 회의를 갖자. 팔을 벌리고 다 오세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에요. 정당도 아니에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았나? MB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두 당은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협력 중이지요. 우리는 이럴 게 없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 대표 졸렬하기 짝이 졸렬하다. 박지원 의원 바른정당과 연대라니 이게 전응아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체성 짓밟히면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태경 의원 국민 바른 선거연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분요? 그건 지역 패권 청산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OX로 먼저 그 판넬 내려주시고요. 오신환 의원님. 네. OX로 먼저 하나 여쭙고 그다음 질문에 대한 보수대 통합인지 국민 바른 통합인지 민주국민 통합으로 가는 것인지 야당발이라고 해도 맞나요? 하여튼 정계 개편 전망을 여쭤볼 텐데 OX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없다.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돗자리 너무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정계 개편 있다 O 없다 더 이상 X.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다 하셨죠? 네. 정계 개편. 둘이 하나 보네. 이게 지금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들어오기 전에 어느 쪽이 지금 없다야 누구예요? 하네.